예, 저희가 지난 그 주 막바지에도 전국의 개혁신당 당협위원장들을 좀 모셔서 곧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선거기획단 체제를 정비해서 선거만을 보고 달려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선거기획단 구성을 했습니다. 단장에는 함익병 원장님을 저희 선거기획단 단장으로 했고, 부단장에는 김두수 지금 개혁연구원 부원장을 부단장으로 했습니다. 다른 선거기획단 위원분들, 단원분들은 저희 아마 사무처에서 추가적으로 또 공지를 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마저도 지금 탄핵 불복의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은 국민의힘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개혁신당이 최대한 조속하게 선거 체제로 돌입해서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한번 사고 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선거기획단뿐만 아니라 여러 선거를 위한 준비들 최대한 신속하게 해나가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지난주 최고위에서 탄핵이 8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 구체적인 근거들이 어떻게 되는지.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법조인 출신이고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은 있을 겁니다. 각자의 보수 성향, 진보 성향, 여러 살아온 궤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있는 것은 헌법을 공부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법률가로서 트레이닝을 받아온 분이라면 다른 일도 아니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을 보내고 국회 본청의 창문을 부수고 심지어는 포고령을 통해서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이런 위헌적인 행태에 대해서 탄핵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의 법조인으로서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남는 거니까요. 아무리 보수 성향이 강한 헌법재판관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라도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에 군대를 보내는 대통령을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반대로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 돼서 그때 국회에 무장 군인들 보내면 괜찮은 겁니까? 보수 성향 재판관이라면 이게 선례가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이번에 국회에 군대 보내는 게 괜찮으면 민주당이 집권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국회에 군대 보내는 것도 괜찮다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례를 어떻게 남깁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양식이 있고 헌법적인 판단이 가능한 재판관이라면 이번 사건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저는 나라가 정말 큰 위기에 있는 것이다 생각해서 8대 0으로 인용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보수 성향이라고 일컬어지는 헌법재판관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변론하거나 할 때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예, 그건 제 느낌입니다. 네. 허은하 전 대표 윤리위 제소 안 하기로 했다고 이게 언론 보도가 또 나왔는데 확실히 한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중간에 좀 사태를 볼 때 이제 허 전 대표를 좀 일벌 있게 하자 이런 요구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제소를 안 하시기로 했다면 그 이후에 또 허 전 대표를 이후에 또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가 대화가 하시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선거기획단 향후에 좀 일정 잡히겠는지 좀. 예. 우선 허은하 전 대표를 강하게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은 당내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있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아마 훨씬 많은 당원분들 또 여러 주요 구성원들이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당원 소환제가 이제 실행이 돼서 당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본인 당대표직을 상실하신 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승복이나 어떤 반성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징계의 목소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은하 전 대표께서 계속해서 뭐 해당 행위나 징계가 될 만한 행위들을 이어가신다고 하면은 저도 버티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허은하 전 대표님께도 부탁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로 감정들이 아직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냥 만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뵙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기획단 일정은 아마 조속히 잡힐 테지만 선거기획단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언론인들께 좀 공지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이 정도 할까요? 네. 이게 지금 공수처에서 영장 쇼핑을 했다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개혁신당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 수사기관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사실은 떠나간 기차에다가 대고 손 흔드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영장 쇼핑 의혹이 있든 어쨌든 간에 결국은 법원에 의해서 적법한 영장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서부지법뿐만 아니라 서울 중앙지법에서도 또 중앙지법 여러 판사들의 어떤 상의를 거쳐서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니까 신중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의 상황이 어쨌든지 간에 결국은 법원에 의한 적법한 영장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중간에 있었던 사정들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히려 법원의 권위마저 실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의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다 생각하고요. 다만 공수처 같은 경우에 체포영장 최초 집행 과정에서나 아니면 그 이후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나 여러 가지 수사 절차나 경험상의 부족함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수처가 좀 무능한 면모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공수처의 행태에 대한 많은 비판과 어떤 의구심들이 드는 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공수처에 대한 정치권의 어떤 면밀한 관리 감독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미 법원에 영장이 나온 사안은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전 단계를 문제 삼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 정도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